개발자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것 3가지를 고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연봉, 두 번째는 비전, 세 번째는 기술력을 고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개발 가이드 자연개발자입니다. 최근에 개발팀을 만들고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런 분들의 공통된 고민은 개발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발자가 왜 지원을 많이 안 하는지 알 것 같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3년차에서 5년차 정도의 개발자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개발자가 가고 싶은 회사의 조건을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연봉입니다. 당연히 많이 주는 곳이 좋겠죠. 우리가 왜 일을 하나요? 돈 벌려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해줘봤자 나한테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회사에 가서 경험을 해야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연봉이라는 것은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숫자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거짓말이 없고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는 연봉은 국세청에 원청 징수되어서 기록으로 남고 다음 회사를 갈 때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 자료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높은 연봉은 모든 직장인들의 희망이지만 개발자가 여기에 더 민감한 이유는 노동 유연성이 커서 이직도 쉽고 어디를 가도 나의 기술로 비슷한 일을 하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경력이 없다고 초봉이 낮았던 개발자는 빠르게 연봉 상승을 하기 원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게다가 요즘 개발자가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개발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개발자를 뺏기 위해서 이 회사에서 조금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고 저기서 조금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발자 연봉이 조금씩 높아지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신입이나 이직을 하는 개발자들이 부르는 연봉을 보면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연봉은 현재 그 개발자의 가치보다 높은 것이 사실인데요. 제대로 일을 하지도 못하면서 높은 연봉을 바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사업자가 말하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개발자를 고용하고 싶다라는 것은 전혀 이루어질 것만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직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여러 회사 중에서 이 회사로 이직을 한다는 것은 충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래야 개발자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회사에서는 수습기간 이후에 연봉을 다시 협상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요. 연봉의 장점인 확실한 금액이라는 것이 퇴색되기에 별로 반기지는 않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조건이 이상한 곳, 연봉을 13으로 나눈다든지 확정되지 않은 인센티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곳들은 거르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취업한 이후에 회사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높은 연봉은 언제나 참 좋은 것만 같지만 어디서는 사람을 기계의 부품처럼 다루는 곳도 있습니다. 높은 연봉을 주면은 사람을 쉽게 구하기 때문에 그게 싫으면 나가라는 것이죠. 또 어떤 곳은 누구나 아는 대단한 회사인데 연봉을 많이 안 주는 곳도 있습니다. 고용 안정성이 있고 그만한 브랜드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런 회사들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봉이라는 것은 언제나 중요해서 높은 연봉을 받는다면 다른 조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돈으로 교환이 가능하니까요. 회사가 무언가 불만족스럽다고 생각되면은 혹시 연봉이 부족한 게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비전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회사의 비전은 나의 비전이기도 하니까요. 회사가 성장을 하면 나도 성장할 기회가 있습니다. 활기찬 회사에서는 동기부여도 쉽고 새로운 일도 하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비전을 만들지 못하면은 회사는 어려워지고 내 월급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개발자는 창의적인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고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내가 관심도 없는 것, 쓸모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든 회사에서는 쓸모 있는 일, 의미 있고 멋진 일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비전이라는 게 당연히 있겠지요. 하지만 대표가 생각하는 비전이 100이라고 하면은 개발자에게 전달되는 비전은 20도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온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러한 비전을 잘 설명해 나가기 위해서 대표나 인사팀이 열심히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에서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구인 공고부터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전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은 스톡 옵션을 받고 낮은 연봉에도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한 비전에 대한 회사와의 온도 차이 때문에 회사와 개발자 모두 만족하는 조건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사의 성장뿐만 아니라 회사가 사용하는 기술의 비전을 보고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은 데이터 마이닝이나 분석, 인공지능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구직자들은 많은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일하고 배우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조건들보다 여기서 사용하는 기술을 통해서 내가 더 경력을 쌓고
성장할 수도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좋은 일일 겁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고 싶어서 대구에 있는 회사까지 찾아가서 일을 했던 것처럼요. 내가 생각하는 것, 하고 싶은 것과 회사의 비전이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다른 조건이 조금은 아쉽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기술을 배우고 좋은 이력을 만들어야 나중에 더 큰 연봉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술력입니다. 지금 현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개발팀이 충실하게 갖춰져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해당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기술력이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알기 쉬운 방법은 면접 때 개발팀이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인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리고 신입이 몇 명인지를 물어보고 만들어진 프로덕트의 퀄리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담당해줄 사수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이 말에 한 70% 정도만 동의를 합니다. 내가 물어보면은 간단하게라도 대답을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게 매우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개발이라는 것은 어차피 또 혼자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 물어볼 수가 없고 혼자서 알아내고 공부하는 능력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수 없이 시작해서 큰 고통을 겪었지만 큰 배움을 얻었다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5년 경력자인데 사수 없이 혼자서만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데에서는 좀 꺼려지긴 할 거예요. 개발자들은 서로 교류하면서 배우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도 누가 사수가 없어도 배우는 것이 많으니까 사수가 없는 곳에 가라고 하면은 좋아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고생을 사수하고 싶은 경우는 없으니까요. 이것도 많은 스타트업, 특히 개발팀을 처음 꾸리려고 하는 곳에서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기술력도 인력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회사가 얼마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구직자분들은 개발회사를 알아볼 때 반드시 물어보시면서 기술력이 있는 것 같은 회사를 잘 선별해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 안 알아보고 우선 취업부터 하시고 보면은 고생길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내가 바로 기술 그 자체다, 나는 기술과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곳에서 바닥부터 개발을 해나가는 재미를 느낄 수도 있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회사의 CTO감이네요. 이렇게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 두 가지 요소는 개발자의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개발 3년차, 5년차까지만 해도 한참 성장할 때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연봉보다 성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은 또 새로운 조건들이 추가되기도 하는데요. 가족과 집이 생기면 주거 지역을 옮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위치가 중요해지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고용 안정성을 찾게 되기도 하고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나 좋은 복지나 문화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좋기만 한 회사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해 보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필요할 때 선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회사를 운영하면서 왜 우리 회사에는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할까 고민이 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큰 기업처럼 세 가지 요소를 충분하게 채울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든 최대한 채우고 이것이 부족하면 다른 것으로 채운다라는 생각으로 개발자를 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해본 3년차, 5년차가 필요로 하는 좋은 회사의 3요소였고요. 또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작은 개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